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온 수석 다이아몬드 류지민입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이 밀레니얼스 아메이라고 해서 조금 젊은 입장에서 본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 올해로 딱 8년째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20대입니다. 그래서 20대가 바라본 아메이는 또 어떨지 여러분들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아메이 사업을 만 19살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 19살에 사인을 하고 SP 플래티늄을 달성하고 만 21살에 에메랄드, 22살 다이아몬드, 만 나이로 우린 만을 좋아해요. 아메이는 미국 회사니까. 만 24살에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를 성취를 했습니다. 제가 양력으로 먼저 제 소개를 시작한 이유는 어떠한 뭔가 핀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제가 나이를 써놨죠. 사실 어떤 밖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과 기회가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나이에 아니면 내가 좀 일찍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실 그 성취를 얻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양력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나이와 상관없이도 정말로 성공을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가 이 결과로 조금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스토리를 선택이라는 단어로 해보고 싶어요. 우리 아메이 그 제품 카탈로그 이름이 초이스인 거 아시죠? 저는 아메이라는 이 환경, 그리고 비즈니스의 환경이나 뭐 제품을 사용했던 것은 사실 제 초이스, 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세 사업자입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2세 사업자인데요. 제가 지금 사진에 보이는 두 분이 저희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IBM에서 사장 비서실장으로 일하실 때 이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피아노 선생님으로 일을 하실 때 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딱 봐도 굉장히 어려 보이죠. 저게 무슨 리마인드 웨딩 때 사진이 아니고요. 저 때가 아마 6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4살 때 이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6살 때쯤에 이제 두 분이 다이아몬드 인정식 무대를 하던 때 사진입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게 결혼을 하셔서 웨딩드레스를 제대로 못 입으셨다고 해서 저렇게 다이아몬드 무대를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때는 정말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울고 그랬었는데 정말 좀 지금 와서 보면 좀 마음이 좀 색달라지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엄지척을 하고 있는 저 꼬마가 접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아마 이 사업을 15년에서 20년 정도 진행하신 우리 리더님들이시라면 뭔가 낯익은 제품들과 비디오들이 보이실 거예요. 저게 저희 집에 차려져 있던 홈샵입니다. 저렇게 제품을 집에다가 진열을 해놓고 지금처럼 ABC 센터가 그렇게 예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해서 그 진열장 앞에서 제가 뭔가 느낌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 내 사업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는지 저렇게 엄지척을 하고 앞에서 찍었네요.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는 사실 제 선택으로 이 아메이 환경에 놓여졌던 건 아닙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아메이 제품을 사용했었고, 거의 뭐 2세 사업자분들은 아시겠죠? 반강제적으로 라면은 아메이 라면밖에 못 먹고, 시리얼도 아메이 시리얼밖에 못 먹고, 약간 선택의 폭이 좁아지죠.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너무너무 당연한 회사였고, 비즈니스였고 또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는 큰 감동이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제품하고 비교를 해봐야 아메이 제품이 좋구나 이럴 텐데 너무 아메이 제품밖에 안 써봐서 저는 잘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 계기로 아메이 사업을 선택을 했는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아마 지금 오늘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밀레니얼 세대, 2030 세대의 분들도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책들이 정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두 권 읽어봤었는데, 제가 밀레니얼 세대지만 또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이 밀레니얼 세대가 이 빠른 변화에 정말 적응을, 쑥쑥쑥쑥, 굉장히 발빠르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바뀌는 시대 속에서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진짜 내가 원하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원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굉장히 일찍 미술이라는 그 전문 분야죠. 예체능 분야를 선택을 해서요. 대학까지 그림으로 전공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예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라는 걸 알게 되면서 뭔가 돈은 다른 걸로 벌어야겠다. 내가 경제력은 다른 걸로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내가 좋아해서 사랑해서 선택한 일이 싫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돈 버는 기회가 있을까? 라는 걸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아메이 미팅장에 처음 왔었던 것 같아요. 아메이를 알아보려고 왔었던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들었던 부분에 너무 공감을 했었는데요. 어떤 면이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제가 한 회사를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 회사가요, 이직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직률이 낮은 회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 신입사원들 면접을 볼 때 이 혜택을 얘기를 했더니 입사한 후에도 이직률이 굉장히 낮았다는 거예요. 어떤 혜택이었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이 회사가 신입사원들한테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너가 우리 회사를 오면 우리 회사보다 더 나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도록 너의 스펙을 만들어줄게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밀레니얼 세대라면, 저거 어디 회사야? 나도 좀 알아봐야겠는데?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저 말은요, 나를 뭔가 성장시켜주고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딱 이 얘기를 어떤 기사에서 봤었던 건데, 이 기사를 보는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아메이가 어쩌면 나한테 이렇게 더 멋진 삶, 내가 좀 더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만 19살 회원 번호가 안 나올 때부터 미팅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인하던 해에 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 빨리 사업하라고 법이 바뀌었는지 원래 만 20살부터 사인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딱 2013년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7월 달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 생일이 9월 달인데 2달 앞당긴 만 19살에 사인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제 아메이 사업은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고만장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아메이 제품을 너무 많이 써봤잖아요. 근데 어때요? 미팅 시간에 들어보면 첫 번째 순서가 브랜드 체인지입니다. 내가 먼저 제품을 써봐야 누군가한테 안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어때요? 저는 아메이 제품밖에 안 써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름 자부를 했죠. 굉장히 성공하신 부모님 밑에서 난 봐왔다. 나는 이제 뭐 필드로 나가면 쓸어버리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아메이는 정말 공평한 사업이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기로에 많이 섰던 것 같아요. 제가 만 20살에, 만 19살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계속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업을 결정하신 분들이셔도 내가 선택한 길이 맞나? 내 또래 엄마들이나 내 또래 친구들을 보면 사실은 이 아메이 사업 아니어도 돈 벌 수단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고민을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왜 친구들은 그 나이 때 놀러도 가고 뭐 소개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저는 정말 학교 집 미팅 이렇게밖에 안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을 하고 바로 완전히 이 마음을 딱 굳건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건 뭐였냐면 이 사업을 우리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를 이 미팅장에서 들었고요.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냐라는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전 상상해보게 됐어요. 내가 이 진로를 선택을 해서 이 길로 갔을 때 5년 후, 10년 후는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제 선배나 뭐 선배 언니 오빠들을 봤을 때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은 많지 않았어요. 저희가 롤모델로 삼고 싶은 분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에서 이뤄내신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원하는 일을 원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자유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죠. 아, 내 친구들하고 원하는 결과의 5년 후와 내가 원하는 결과의 5년 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된 순간부터는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쪽 길, 저쪽 길, 이러고 저기 밑에 뭐가 있죠? Another Way가 있죠? 제가 여기서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아메이를 우리가 줄여서 쓰면 AW라고 쓰거든요. 아메는 여러분, 맞는 길, 뭐 틀린 일 막 많잖아요. 외부에 나가서 나 아메이 사업해 라고 하면, 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메이는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선택한 길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고민 없이 직진만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원했던 삶은요, 밑에 써 있는 것처럼요, 제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생이고요, 내가 원하는 내 맘대로 막 망나니처럼 살겠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내가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할까?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진짜 이 만족감을 느낄까? 이런 삶을 제가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메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시작을 했더니 굉장히 큰 장벽이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로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모님의 아주 큰 성공, 제가 아까 2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시고 사실 두 분이 5년 만에 FCA라는 가장 높은 핀, 굉장히 큰 성공을 하셨죠. 그래서 거의 정말 레전드와 같은 기록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설명을 들어보니 어때요? 20명의 친구를 성공시키면 크라운 앰베서더를 하길래 저는 어머나, 그렇게 세상에 쉬운 거였어?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은 그 부모님의 성공이 저한테는 시작할 때 굉장히 큰 장벽이 됐습니다. 아마 여기서 지금 막 사업을 알아보고 계시는 또 2세 리더님들도 계실 텐데, 다이아몬드 이상의 리더님, 또 아메이 사업을 오래 하신 우리 리더님들의 자녀분들은 똑같이 아마 이 고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부모님이 했으니까 좀 더 진입 장벽이 낮겠지,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많이 도와주시겠지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하셔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다가요, 나중에는 숨겼습니다. 그냥 친구가 아메이 알려줬어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중에 밝힐 정도로 처음에는 그게 약간 뭔가 이렇게 선입견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로 나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제가 첫 번째로 도전했던 게 이 요리 명장입니다. 이 요리 명장은 이제 한국 아메이에서 이제 대회를 해서 퀸으로 요리 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국에서 12명을 뽑아요, 매년. 근데 제가 플래티늄이 되는 그 달에 이 원서를 작성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왜냐면 제가 처음 만 19살에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때요? 젊은 나이에 시작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큰 비즈니스를 나와 함께 하자? 와닿지 않겠죠. 내가 언니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콧방귀를 끼세요. 이렇게. 결혼도 안 해본 너가 어떻게 어린이 애에 대해서 더 잘하냐? 내가 더 잘한다. 뭐 이런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뭔가 내가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파트너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시는데, 사실은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파트너들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40대, 50대, 60대 파트너부터 먼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폰서는 나이가 어려서 이런 거 못해 라는 얘기를 듣기가 싫었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리명장에 도전을 하게 됐고, 제가 한국아메이 최연소 요리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살에 제가 요리명장을 했었는데요. 이때 정말로 제가 많은 성장을 하고 많은 걸 배우게 됐던 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좋냐면요, 요즘 부가 캐릭터라고 아시죠? 우리 유재석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트로트 가수로도 하시고 라면집 사장님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제가 약간 밀레니얼이 아닌가 봐요. 방송을 많이 안 봐가지고. 네, 근데 저한테도 이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 속에 있는
부각 캐릭터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첫 번째가 이 요리 명장이었고요. 제 옆에 서 계신 저 남자 리더님은요, 간호사세요. 남자 간호사신데 저랑 또 이렇게 아메이 사업도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에는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요리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어린이집에 가서도 요리를 하고요. 세상에 저는 좀 이렇게 데코레이션 정도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더니 서 있지도 못하는 애기들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결국에 선생님들하고 하기도 하고요. 제가 대구에 가기도 하고 진해를 가기도 하고요. 저렇게 케이크를 또 많이 구워서 전달을 했는데 제가 저 사진을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이걸 케이크를 매일 구운 게 아니거든요. 줄 사람이 없어요. 줄 사람이 없는데 일단 만들어요. 그럼 어때요? 얘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일 하루 일과 마무리는 케이크를 굽는 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구워서 또 한 3개, 4개 정도 남으면 또 그냥 집에 와서 오빠 주고, 남는 건 오빠 주고 이렇게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SP 때부터 차 운전을 했으니까요. 그 전까지는 정말 냄비와 인덕션, 그리고 우리가 배우죠. 그 집 가서 난잡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또 배워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그 볼, 뭐 이렇게 믹서 이거 다 들고 버스, 지하철 타고 갔거든요. 자, 이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 밀레니얼 리더님들이 어머,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겁먹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모습이 아까 제가 고민하다가 딱 해결이 됐다 그랬죠. 저는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뭔가 비즈니스 우먼 같고 내가 내 사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요리에 아무리 관심이 많다 그러면 요즘에 뭐 하시죠? 유튜브 하시죠? 유튜브도 그 요리 딱 쳐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그분들과 경쟁을 해서 이길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제품력이 좋으니까 다들 내가 요리해줄게 하면 겁먹으세요. 아이, 언니가 해줄게. 너 무슨 번거롭게 여기까지 와서 요리를 해. 하는데 어때요? 제가 요리 안 하고 사실 퀸이 다 하죠. 그래서 뚝딱 나오고 퀸이 요리사기 때문에 정말 그걸로 2, 3년 동안에는 저의 모든 네트워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요리 미팅도 많이 하고요. 일주일에 거의 주 5회 요리를 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이런저런 곳 많이 다니면서 이 요리, 아시죠? 뭔가 비즈니스 같이 돈 벌자 이런 거 약간 꺼려 하시는데요. 맛있는 거 해줄게. 맛있는 거 먹자 하면 다들 그래? 이렇게 마음이 열리세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이 베이킹 그리고 건강한 요리 굉장히 또 아주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부분으로서는 이 아티스트리였습니다. 제가 한 2, 3년 동안에는 굉장히 요리에 집중을 했었고요. 1년 동안에는 이 아티스트리 패셔니스타에 제가 도전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술 전공을 하기는 했었지만 이 얼굴에 그림 그리는 걸 잘 못했어요. 굉장히 똥손이어서 학교 다닐 때 지민아 예의상 우리가 눈썹이라도 그리고 다닐까? 라는 얘기를 이제 같은 과 오빠한테 들을 정도로 이렇게 미모 꾸미는 거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몰라서 관심이 없던 거더라고요. 제가 그래 어차피 이 아티스트라는 브랜드가 세계 탑5 안에 드는 브랜드고 내 회사, 내 사업에 있는 아이템인데 이거 제대로 좀 활용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사실 패셔니스타를 도전을 했었고요. 여기서 또 감사하게도 뽑아주셔서 화장을 잘해서 뽑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제가 원서를 써가지고 뽑혔어요. 그래서 뽑혔더니 어때요? 정말로 청담동에 있는 정말 연예인들이 가는 그런 곳에서 메이크업도 직접 배우니까요. 이게 사람이 아는 게 힘이라고 알고 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1년 동안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안 잡아요. 막 화장을 매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산국제영화제에도 또 초대가 돼서 제가 계속 그림만 그리고 야매 사업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꿈꿀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디 부산국제영화제를 가야지 이런 꿈을 꿀 수나 있었을까요? 정말로 아메이가 이 아티스트리가 공식 후원을 가장 또 탑 브랜드로 공식 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덕분에 저희가 또 같이 레드카펫도 밟고 다들 쳐다봐요. 연예인은 아닌 것 같은데 다 드레스를 입고 오니까 누구지? 약간 무명 배우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던데 정말로 이런 멋진 기회도 가졌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에는 만나기만 하면 제가 화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저랑 처음 만나는 분, 제가 한번 인사를 한 분은요,
컨실러 아세요? 컨실러? 컨실러 정말 좋습니다. 컨실러 2개는 무조건 나가요. 컨실러로 아주 간단 메이크업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때 동안에 또 제가 한동안은 뷰티 사업을 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들이 제 인스타를 보면 인스타나 카카오톡 뭐 프로필 사진을 보잖아요. 한동안은 저한테 너 요식업 하냐? 너 식당 차렸냐? 라고 물어보던 친구도 있었고요. 한동안 또 하니까 너 뭐 유튜브 방송해?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뷰티 사업이기도 하고 요리 사업이기도 하고 정말로 다양한 비즈니스의 기회가 이 속에 있다라는 거죠. 또 어때요? 저희가 작년에 요거 보여드려야 됩니다. 제가 아티스트를 얼마나 변했고 이 내적 변화도 있었지만 외적으로도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벌써 살짝 예고편으로 나왔죠.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SP 때 영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다들 그 얘기하세요. 아유, 지민 리더는 이게 딱 그냥 이게 뭐야 딱 그냥 암의 피가 흐르네. 이게 딱 직업이 딱 맞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말도 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해서 지민 씨한테는 정말 이 아메이가 딱이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요. 지금 혹시 지금 막 시작하시고 나는 저렇게 말 못하는데 라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용기를 드리기 위해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잖아요. 생방송이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할까 말까 하다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제가 SP 때 20살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보실게요. 저는 4살 때부터 아메이 제품을 썼고요. 18년 전부터 이렇게 아메이를 쭉 부모님 옆에서 보고 자라온 2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번호가 나오고 저는 더 봐온 기간도 길기 때문에 더 빨리 많은 거를 알기 때문에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아메이는 공평하기 때문에 똑같이 거절받고요. 똑같이 내가 공부를 하고 똑같이 소비자를 혼자 만나야 되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공평한 사업이구나. 정말 어디에 이런 공평한 일이 있을까라는 걸 느끼면서 정말 몸으로 이 아미에 대한 감동을 받고 있고요. 예, 정말 흑역사죠. 예,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 때 보시면 아시겠죠? 말도 정말, 그러니까 버벅버벅 되고요. 저 때는 머리 파마와 염색을 해서요. 나이를 속이면서 요리 미팅을 한 적도 있어요. 너무 어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지금 많이 달라졌죠? 예, 달라졌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정말로 이 아미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내가 꼭 빨리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고 빨리 막 성공을 해야 되고 그거 아니어도요 정말 외적 내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는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거나 하기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매년 꿈에 적어놨던 바디 프로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키, 이것도 꽂힌 거죠. 이것도 내 사업이고 내 아이템인데 내가 이거로 진짜 한번 경험을 해서 내가 모델이 내가 직접 돼야겠다. 우리가 광고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바디키를 정말로 도전을 했고요. 1년 동안 디톡스도 하고 그 바디키도 하고 이렇게 1년 동안 건강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바짝 막 100일 동안 하고 이런 다이어트 말고요. 정말 건강하게 뉴트리라이트로 그리고 운동하면서 했더니 정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SP 때 모습이고요. 이때가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 그 다음에 이게 작년에 저희가 바디키를 성공해서, 한국암에서 보상으로도 찍어줬던 바디 프로필이에요. 또 여기서 제가 2주 정도를 더 관리를 해서요, 원하던, 꿈에 그리던, 바디 프로필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메이가 아니었으면 꿈도, 그냥 바디 프로필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시는 모습을 봤고, 정말 건강하게, 대부분, 이렇게 바디 프로필 찍으신 분들이 굉장히 아파 보이세요. 너무, 이렇게 빠지셔가지고 근데 정말로 피부도 너무 많이 좋아졌고요. 탄력이 있게 빠지는 걸 보고 진짜 뉴트리라이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직접 광고 모델이 되고 이 바디 프로필을 찍고 나서부터는 또 어때요? 제 사업이 그렇게 다이어트로 막 문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뻐지고 내가 건강해지는 일인데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일.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엔 또 뭘 도전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재밌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새는 어때요? 다 온라인으로 지금도 저랑 온라인으로 받고 계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여기는 또 천안 아산이에요. 그래서 아산에 있는 또 소개 건너 소개로 요리로 만난 분과 함께 이렇게 방송으로 나오는 요리 클래스를 보면서 저희가 바로 라이브로 같이 만든 거거든요. 같이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나중에는 온라인으로 또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어떠냐면요. 온라인으로 먼저 소개를 받아요. 그래서 얼굴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온라인으로 제가 요리 교실을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각자 재료를 미리 알려드려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다가 보니까 어때요? 나도 퀸, 저거 갖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퀸이 없는데 요리 미팅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나중에는 제가 그 소비자분의 집에 가고요. 파트너가 천안에 있어서 파트너가 오히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파트너랑 안 갔는데 그분 집에 가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요리 미팅도 하고 건강도 안내해 드렸거든요. 이게 정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할 수 있는 사업. 제가 이 20대 뭔가 저의 탤런트를 가지고 아무리 아이디어가 기발하다고 해도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할 수 있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쭉 뭐 퀸도 보여드리고 아티스트리, 뉴트라이트 그 어느 것 하나도요. 내가 원하면 나의 컨텐츠, 나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아메이 사업 너무 즐겁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펙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회사 제가 보니까 딱 아메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즐겁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파트너분들 여기는 50대 리더님과 30대 후반 리더님이세요. 그런데도 같이 연령대가 다 다르고요. 사는 곳도 다 다르지만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하고요. 제가 또 지방에 또 출장이 있어서 대구 ABC 센터에서 제주도에 계신 분과 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또 소비자 안내 이렇게 제품 안내도 해드리고 하는 미팅을 정말 기차 안에서도 하고 뭐 주차해놓고 차 안에서도 미팅하고 정말 이제는 어느 곳에서도 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게 또 이 아메이 사업의 또 큰 비전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다 떨어져 있지만 여기 안에요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뭘 한 거냐 하면 본인의 꿈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연령대가 다양하고 다 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간호조무사도 계시고 카페 사장님도 계시고요. 과수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너무 다양한데 꿈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누군가와 나누고 또 그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진짜 이 아메이 사업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얻은 것 같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제가 원래 알았던 분은 안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젊은 세대나 밀레니얼 세대들이 고민을 하시고 사실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메이를 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뭐죠? 아유, 나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예요. 이상하게 어제도 브런치를 친구랑 먹고 왔는데 아메이를 사인을 하려고 보니까 알릴 사람이 없는 거죠. 아는 사람이 다 없어져요. 아메이를 하기 시작하면. 근데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냐면 정말로 저희 이모를 통해서 소개받은 분의 윗집 누나의 친구가 저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의성에 사시는 분인데요. 제가 살면서 의성을 갈 일이 있을까요? 예, 없어요. 의성을 갈 일이 없죠. 근데 소개 건너 소개를 받다 보니까 의성으로 요리 미팅을 또 하러 가게 되고 제주도 1년에 한두 번 가족들과 여행 가는 거 외에는 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매달 제주도를 가서 누군가를 만날 분이 계시다라는 거, 만날 친구가 생겼다라는 건요. 정말로 아메이 사업은 친구가 없으신 분들일수록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딱 정말 19살에 시작을 했고 제가 중국에서 사실 5년 동안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정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다 초등학교 때 좀 이름만 아는 친구, 중학교 때 얼굴만 아는 친구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처음부터 다 제가 명함 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쪽이 이렇게 어느 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네, 어쨌든 그 안경 쓰신 리더님은요 카페 사장님이세요. 제가 그냥 사무실 옆에 있는 카페를 가서 안녕하세요, 저 아메이 하는데요 하고 인사를 건넸고 거의 저 나이
아이돌의 딸이 있으십니다. 저랑 동갑인 딸이 있을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제가 저기를 30번이 넘게 갔습니다. 30번이 넘게 가고 저분 덕분에 모든 케이크를 다 마스터했던 것 같아요. 30번을 가려면 30번의 케이크를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훈련이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카페를 접으시고 전업으로만 아메를 하고 계시고요. 파운더스 플래티넘으로 지금 에메랄드를 열심히 도전 중이십니다. 이렇게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도 제가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아르바이트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사회 경험이 1도 없는데 이 비즈니스에는 이미 성공하신 분들의 노하우가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미팅이나 이미 앞서서 성공하신 우리 스폰서 업라인 리더님들의 이렇게 닦아놓으신 길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복제하신다면 정말로 누구나 어느 나이 때든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시던 다 도전이 가능하시다라는 걸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 사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계속 밀레니얼 사업에 대해서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말레이시아로 초청 스피치를 간 적이 있어요. 젊은 여성 리더다 하고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요. 여기서 본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제가 찍어왔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사진에 계신 분들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다이아몬드 이상, 뭐 더블 다이아몬드, 크라운 앰베서더 리더님들의 사진이세요. 근데 당연히 지금 봐서는 나이 연령대가 좀 있으시죠. 근데 대부분 이 아메이 사업을 이분들 이미 성공하신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이 사인하신 평균 나이대가 27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27살 평균 20대에 사인을 하셔서 평균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신 나이가 34살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맞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아메이 비즈니스는 나이와 상관없이 20대, 30대, 40대 모두에게 기회가 되는 사업이구나. 그리고 어쩌면 기회는 많고 뭐든 도전해도 되는 나이긴 하지만 정말로 우리 실패를 줄이고 싶잖아요.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젊은 날에 확실한 걸 원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한동안 유행했었죠. 소소하더라도 이거 하면 반드시 행복할 거야 라는 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거죠. 저는 아메이 비즈니스가요, 정말로 이미 검증된, 정말 6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확실한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했고요. 혹시 나 너무 일찍 한 거 아닐까? 내 친구들보다 너무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닐까? 라고 혹시라도 고민하는 젊은 리더님이 계시다면 이걸 보시고 좀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많은 전 세계 리더님들이 20대에 시작하셨다라는 거 너무 흥미롭고 좀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업을 정말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나의 걸로 만들고 뛰면서 제가 이 사업에 제일 좋았던 거 뭐였냐면 아까 내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삶, 내가 디자인하는 삶이었죠.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이제 이렇게 짤로 된 거를 인터넷에서 봤었는데 거기서 퀴즈였어요, 퀴즈. 그게 뭐였냐면 50대, 60대가 지나서도 계속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땡땡땡땡 이것이 있어서이다 라는 게 문제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뭘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래서 돈?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정답은 목적 있는 삶, 꿈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이거 짤로 써야겠다 했는데 어때요? 저작권에 걸려서 그걸 가져오진 못했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과연 아주 행복할까요? 내가 진짜 함께 해야 될 사람, 돈은 많지만 건강이 없다면, 내가 이 돈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없다면 그 돈은 무의미해진다라는 걸 제가 아메이 사업하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목적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 꿈이라는 단어를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이 꿈 때문에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만약에 혹시 꿈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하시고 그리고 조금 거리감 느껴지시고 뭔가 애들 장난 같고 와닿지 않으신다면 제가 단어를 한번 바꿔볼게요. 인생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제 20대의 모든 거, 지금 제가 만으로 안 하고 한국 나이로 하면 29살입니다. 근데 29살, 제가 온 모든 20대를 정말 단 1년도 쉬지 않고 아메이에만 투자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여서 후회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제가 플래티늄인 상태로 아메이에서 10년을 보냈어도 저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를 아미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림 외에도 제가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정해와서 단 한 번도 진로를 바꿔본 적 없는 제 그 진로에서 정말 다양한 꿈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20대 때는 이런 걸 해야지, 30대 때는 이런 걸 해야지 라는 저의 인생 프로젝트를 아메이 덕분에 시작할 수 있게 돼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리더님들도 그래, 내 기준에서 내 인생 프로젝트를 어떻게 디자인해 볼까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 꿈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요, 이렇게 12월 31일 또는 1월 1일 날 온 가족이 어디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에 모여서요, 거의 한 반나절 이상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저희 류이닝 리더님, 저희 아버지 나이 기준 100살로 가족 나이를 매해를 다 적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꿈적기를 이거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이걸 매년 하는데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저랑 오빠랑 이거 왜 하는 거야, 무슨 꿈이야. 그리고 적어봤자 그 어린 나이 무슨 꿈을 쓰겠어요. 뭐 화가 되기 뭐 이런 거 썼겠죠. 근데 두 분은 뭔가 빼곡하게 적으시더라고. 항상 매년 뭔가 하실 게 그렇게 많으세요. 하고 싶으신 게. 그걸 보면서 막 부러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부러운 거죠. 제가 아메이 사업을 혹시 2세 자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아이가 어린 영맘 사업자님들, 뭐 영대디 사업자 리더님들이 계시다면 또 고민되실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을 떼어놓고 내가 밖을 나가는 게 맞는 일인가 고민하시게 될 텐데, 제가 그 아이의 입장이 되어 봤었잖아요. 정말로 저는요, 그럴수록 아이가 어리실수록 빨리 성공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제가 아메이가 뭔진 몰랐고요. 사실 부모님이 어디 길에서 아메이 얘기를 꺼내시면 살짝 창피하기도 했고, 왜 우리는 아메이 제품만 써야 되지? 불만을 갖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정말 아메이를 모를 때 배우고 싶고 닮고 싶었던 거 하나는 뭐냐면, 나도 저런 부모님이 돼야지였어요. 그 부분은 어떤 거냐면, 돈이 많은 부모님이 아니라요, 뭔가 아이들한테 집착하지 않고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는 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 결혼하고 나서도 저렇게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건 계속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꿈을 적기 시작했고요. 지금 제가 저게 2017년도 꿈 한 해에만 해야지라고 적었던 꿈이에요. 근데 제가 왜 저걸 가지고 왔냐면, 이렇게 누군가는 또 캡처해 놓으시고 뭐 확대해서 보시겠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꿈을 저는 저희 가족 중에서요, 꿈 적기를 하면요, 아메이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요, 제일 많이 못 적었던 사람입니다.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되게 긍정적이고 꿈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막연하고 뭘 가질 수 있는지조차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주 정복을 써놓을 정도예요. 제가 한 48살인가? 그때 우주 정복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주를 정복할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메이 하면서요, 꿈을 가지신 리더님들의 성공 스토리를 들었고 실제로 그걸 이룬 모습들을 봤고요. 그러면서 제 꿈, 저거 괜찮다. 남의 꿈을 먼저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아 보이고 나도 해볼까. 처음엔 그 꿈을 따라 적기 시작했었는데요. 나중에는 그게 진짜 가슴 설레는 내 꿈으로 바뀌고요. 남들이 보여주지 못한 진짜 내 꿈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꿈 없어. 막 스폰서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너 꿈이 뭐야? 라고 많이 물어보실 텐데, 저는 별로 여행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요. 저는 뭐 갖고 싶은 건 또 별로 없어요.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꼭 아메이를 선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 인생, 12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인생이 하나의 프로젝트잖아요? 시작과 끝이 정해진 프로젝트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가 아무 이벤트 없이 아무것도 내가 원하는 걸 찾지 못하고 끝난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꿈이 없고 친구가 없다면 아메이 이런 미팅 그리고 스폰서님을 따라서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없던 꿈이 생기실 거고 없던 친구가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2017년도 한 해에만 적은 꿈이 저렇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류이닝 리더님 다음으로 꿈을 제일 많이 적습니다. 물론 용기를 드리고 싶은 건요, 꿈을 못 이룰까봐, 내가 저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못 이룰까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기 있는 거 다
이룬 것도 있고 못 이룬 것도 있습니다. 자, 못 이루면 어때요? 다음 해로 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5년 동안 적었던 꿈이 바디 프로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적고 상상을 하다 보면 그런 기회와 그런 이룰 수 있는 타이밍이 정말 꼭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게 제가 회원번호가 나오기 전에 만들었던 꿈판입니다. 꼭 드림보드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보이시죠? 아메이하고요. 제가 8월 달에 사인을 했는데 9월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법이 바뀌기 전에 만들었던 드림보드예요. 제가 SP가 뭔지도 모르고 뭐 3%도 모르고 뭐 이 PB, BB도 모를 때 사실 이 꿈판을 만들었고요. 그냥 제가 되고 싶을 때를 적는 게 꿈이라고 했어요. 스폰서님이. 그래서 원하는 나이대에 적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룬 해를 옆에다 적어놨거든요. 어때요? SP도 10개월 후에 달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플래티늄도 늦어졌겠죠? 그래서 제가 저 목표를 싹 다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스폰서님이 야, 에메랄드부터 맞추면 되지. 네 꿈을 변경하지 말고 방법을 바꾸면 되지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 열심히 발로 뛰고 노력해서 에메랄드를 한 달 빨리 달성을 했고요. 다이아몬드도 한 달 빨리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저는 유학을 갔다 오는 게 제 최종 꿈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어때요? 저희 파트너들의 꿈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아메이 사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진짜 더 안정적으로 내 삶에 원하는 삶을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2년 뒤에 또 수석 다이아몬드를 도전을 했고 수석 다이아몬드는 1년 빨리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그려놨던 꿈 보드보다요. 그래서 여기 있는 꿈들 이룬 것들 많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시 한번 제 인생 프로젝트, 이제 드림보드가 아니라 지민이의 인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도 또 벌써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반드시 이 아메이 사업의 가치를 정말로 느끼시려면요. 내 꿈이 뭔지,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부터 확실하게 그려지신다면 얼마나 이게 큰 기회고 정말로 이걸 내 꿈까지 내 인생 프로젝트를 이뤄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거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아메이를 성취를 하고 제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를 하고 나서부터는요. 정말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약간 어떤 분들은 보기만 하면 입지도 않는 옷을 막 사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는 화방을 가잖아요. 그냥 쓰지도 않는데 그렇게 미술용품을 엄청 사요. 뭐 이것도 써보고 싶고 저것도 써보고 싶고 이래서 제가 7년 동안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오래 지그시 앉아서 버텼던 건 아메이와 그림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이 관심사가 많은 사람이어서 뭐 저 뮤지컬 배우도 할래요. 뭐도 할래요. 되게 꿈이 자주 바뀌었었거든요. 어릴 때. 그랬는데 하나를 가지고 진득히 한 건 정말 아메이와 그림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 그림에 시간을 쏟는지 제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제가 사업을 하는 7년 동안 모든 미술 도구를 싸다가요 지하 창고에 넣어놨었어요. 보지 않기 위해서. 저거 앉으면 3-4시간이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이렇게 밀어놨던 거죠. 나의 좀 더 목표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금 수석 다이아몬드를 달성하고 나서부터는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사실 대학을 준비를 할 때 이 길이 진짜 맞는 길이니까 너무 고민을 했고 나는 그림을 못하는 것 같아 라는 정말 고민에 한 번도 뭔가를 울면서 하기 싫다라고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울면서 그림을 하기 싫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때요? 누군가의 기준에 맞는 그림을 그려야 됐었고요. 이 사회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혼자 그릴 때는 천재 소리 들었습니다. 어때요? 아미 하시는 부모님들은 엄청 긍정적이세요. 그래서 점 하나만 찍어도 얘는 천재인가 봐. 너는 우리 얘는 탤런트가 있다. 너는 그림의 천재인가 봐. 이러면서 하도 칭찬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진짜 그림을 잘 그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때요? 진짜 천재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선 하나만 그어도 아시죠? 여백개미 그런 거를 감각적으로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 속에 있으니까요 엄청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았는데
정말 제가 작년부터 다시 그림을 조금씩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 이렇게 화실이었는데 이렇게 알려주시는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지금 그릴 때 기분이 어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 그런 질문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림 그릴 때 어때요? 라는 질문을 저는 입시 준비하면서도 선생님이 한 번도 물어봐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질문을 받고 생각했던 건 무슨 대답을 할까 고민이었는데 편안해요 라는 대답을 제가 했습니다. 이게 진짜 좋아하는 일을요, 돈과 시간에 제한 없이 그냥 내가 누군가의 눈에,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하니까요, 나중에는 약간 우리 가수들이 무대 공포증이 있듯이 제가 이 시작을 못 했었거든요. 약간 공포증처럼. 근데 너무 편하게 그릴 수 있게 그분도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고, 암이 수단이 아니었다면 저는 저 길로 지금 뭐 학원 선생님을 하던 뭐 큐레이터를 하던 뭔가를 하고 있었겠죠. 그거 나름대로 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었겠지만 생계와 같이 연관돼 있었던 일이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취미생활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고, 운동 또 전혀 세상에 승마라는 걸 일반인이 할 수 있는지도 몰랐던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실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 한번 그냥 저분 꿈이 멋있어 보이면 적어보세요. 그게 꼭 가슴이 설레지 않더라도 저거 괜찮네 적다 보면요, 그 꿈은 없어지고 진짜 내 꿈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드림노트가 따로 있어서 100가지 꿈이 항상 적혀 있거든요. 또 이룬 거는 체크하고 또다시 100개를 채우고, 이런 걸 하면 지우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멋진 이런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최고의 수단이고요. 이거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사진을 제가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뤄가면서 얻었던 보상에 대해서 조금 사진을 보여드리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로 좋았던 건요, 이제 누군가 이제 항상 류인의 강현숙 리더님 딸이에요 라는 소개를 항상 받았었어요. 어딘가 여행을 가면. 근데 이제 역전했습니다. 이렇게 ABC 센터에서 누굴 만나면 어머머머 너 지민 리더 알지? 이렇게 딸한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저희 류인익 리더님 보고 이분이 그 리더님 아버지셔 이렇게 소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전됐죠. 네. 근데 그 역전돼서 기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이름을 걸고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 정말 매력적인 것 같고요. 제가 어떤 리더님이 예전에 스피치를 하시는데 막 우시면서 아미에서 제일 좋은 점, 내 이름을 찾았어요 라고 얘기하신 어떤 여성 리더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 보고 제가 사실 크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항상 결혼하시면 누구의 엄마, 누구 엄마, 누구의 뭐 와이프 이렇게 불리셔서 내 이름을 못 찾았었는데, 저는 어때요? 전 저희 부모님인데도 류인이 강현숙 리더님이라고 집에서도 부르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 성함을 이렇게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도 집에서 지민 리더로 불립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내 이름을 걸고 할 수 있는 정말 큰 비즈니스 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이름만 보면 그렇게 인증샷을 찍어요. 제가 류지민이라고 적혀있는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플래티늄 때 제 자격으로 갔었고, 에메랄드 때도 또 부모님과 떨어져서 또 이렇게 에메랄드 포럼도 갔다 오고, 다이아몬드 때 제가 첫 번째로 갔던 다이아몬드 여행이 뉴질랜드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하루에 옷을 3번씩 갈아입었어요. 저거 비행기에서 입으려고 나름 난 늘 이런 걸 타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너무 차려입으면 너무 고급진 편한 옷을 입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늘상 타는 것처럼 저거 후드티 산 거 아세요? 저 때 입으려고? 네, 원래 입던 후드티가 아니라 자연스러워 보이는 원래 내 거 같은 후드티를 또 저 때 맞춰서 샀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갈아입고 내려서 비행기 장에, 아시죠? 공항 룩, 공항 패션. 그래서 공항 나오고 호텔 가자마자 갈아입고, 그거를 한번 그래도 다이아몬드 때 해보니까 그 다음 여행에서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수석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어때요? 1등석을 태워주죠. 그래서 제가 사실 첫 번째로 탔던 1등석은요, 아메이 여행으로 갔던 게 아니라 아까 말레이시아 초청 스피치를 봤는데 이 아메이 회사에서 초대를 해주시니까 1등석을 태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저거를 이렇게 침대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이렇게 막 침대로 펴주세요. 막 이불도 갖다, 이게 담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불이더라고요. 이불. 그리고 베개도 갖다 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막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면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침대 좀 만들어주세요. 뭐 이렇게 모두 막 버튼도 모르겠고 너무 낯선데 자연스러운 척을 하느라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가격도 좀 알아봤었는데요. 정말 제가 돈이 많아도 그냥 이코노미 탈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제 돈 주고는 안 탈 정도로 이런 귀한 대접을 받는 감사한 기회까지 얻게 됐었고요. 또 일본 삿포로 여행 갈 때는 이제 저희 부모님도 1등석, 저도 1등석을 타고 이렇게 여행을 갔었어요. 거기 스튜어디스 언니 분께서 모르시잖아요. 아메이는 잘 모르시는데, 어머, 좋으시겠어요. 부모님 덕에 이렇게 앉아서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못 알아들으셨겠죠?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이 바로 옆자리에 있었고, 약간 나름 설정샷입니다. 저희 류이닝 리더님이 찍어주신 상공 위에서 독서하는 여유 있는 삶을 좀 한번 컨셉으로 잡아봤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또 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여행을 못 가서 너무 아쉽죠. 제가 에메랄드가 되고 첫 번째 아메이 보상여행을 갔는데요. 그때 제 꿈 중에 하나가 저희 오빠를 여행을 데리고 가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자녀도 없고 부모님은 알아서 여행을 가시니까 누구를 데리고 가지? 가족을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빠를 데리고 제 자격으로 데리고 갔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외할머니 그리고 이모 이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3대가 여행을 갔는데요. 저 뒤에 꽃무늬 빨간 우리 수영복 입으신 분이 저희 외할머니세요. 세상에 제가 그렇게 친딸, 첫째 딸이 이렇게 암에서 성공을 하셨는데도 그래도 보셨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만 가족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성공한 집 가족도 걱정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십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너 엄마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고생해서 성공했는데 너는 그냥 네 나이 땐 공부를 해야 돼. 막 계속 만나러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함께 여행 갔다 왔잖아요. 저 발리 여행 이후로 매일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직도 그 마사지가 생각이 나고 뭐 아직도 그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하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저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저기 일산에 이 염색약 네트워크를 갖고 계십니다. 저희 할머니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보상으로 성공하면 정말로 다들 제일 많이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제일 반대했던 분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꼭 성공과 어떤 보상으로 보여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좀 특별해요. 이 사진을 꼭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까 전에 젊은 20대, 30대 우리의 젊은 날도 한정적이고 인생에 딱 한 번뿐밖에 없다고 했죠. 제가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부모님 덕분에 정말 가족여행도 많이 가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의무 교육이잖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근데 그 일수를 거의 간당간당 맞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면 여행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학교 일수가 자꾸 빠지는 거죠. 그 정도로 여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제 꿈 중에 아까 혹시 첫 번째 드림보드를 혹시 캡처해 보신 분들이 한번 보세요. 거기 제가 이렇게 슈퍼맨으로 그려놓고 가족을 등에 업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내 비용을 들여서 가족여행 가자라는 게 아메이 사인하기 전에 갖고 있던 꿈이에요. 그러다가 이거 언제 이루지? 별로 생각 크게 의식 안 하고 있다가 이때가 2019년도였을 것 같아요. 이때 제가 다이아몬드 보너스도 나오고 했는데 이제 류이닝 강현숙 리더님이 만난 지 30주년 되시는 해더라고요. 이 결혼 30주년이 아니라 만난 지 30주년. 그런 걸 왜 이렇게 기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난 지 30주년이셨고 또 류이닝 리더님이 요즘에 환갑을 잘 안 지내긴 하지만 환갑이시던 해였어요. 그 해가. 그래서 이미 저희는 그때가 굉장히 긴 추석 껴가지고 연휴가 굉장히 길었던 해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장 비싸다라고 하는 유럽 중에서 북유럽을 다 이렇게 예약을 해놓으셨었어요, 부모님이. 근데 제가 굉장히 특별하고 의미 있는 해니까 제가 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꿈 중에 있었으니까. 근데 가격도 물어보지 않고 제가 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이제 여행을 하고 그래도 뭐 경험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돈을 아끼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호텔도 가장 좋은 걸로 하셨을 거고 뭐 기차 타는 것도 기차도 뭐 1등석 하고 막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예약돼 있는
패키지를 제가 쏘겠다라고 하고 깜짝 놀랐죠. 제가 그 해 연말 보너스를 다 썼습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 스폰서님을 통해서 다이아몬드 연말 보너스는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를 통으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얄짤없이 입금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현숙 리더님께 이렇게 진짜 이거 다 해요? 이랬더니 너가 쏜다며? 그래서 예. 이러고 이렇게 입금을 정말 해드렸던 그래서 저 때 얼마나 행복해 보이시나요? 제 표정이 약간 썩쏘고 류인의 강현숙 리더 표정이 활짝. 저 때 가족 영상을 보면요 두 분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만약에 진짜 연봉이 다이아몬드 정도 되는 일을 외부에서 다른 일을 했더라면 똑같은 수입을 벌고 있었어도 저 여행 절대로 못 샀을 겁니다. 근데 어때요? 아메이 사업은 내가 노력한 것들이 쌓여있는 일이고요. 그게 인세로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부모님도 어쩌면은 제가 주변에 지금 저도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혼하는 친구도 많지만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가족들, 진짜 가족들과 아이들이 어쩌면 내 성공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사업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아미 꼭 도전하시고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언제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빠르게 성공하시면 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지금은 여행 못 가지만 이렇게 여행 사진도 아까 영상에서 많이 보셨죠. 여기가 그 뉴질랜드 퀸즈타운에서 갔던 골프장인데요. 너무 예뻐요. 골프를 칠 수가 없어요. 사진 찍느라 바빠서.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골프에 관심이 있어서 치러 간 게 아니라 해줍니다. 공짜로 해주니까 아메에서 해주는 건 다 경험해 봐야겠죠.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경험을 했었고요. 또 저희 A60주년 A60에 가서 또 제가 그랜드 캐년 가서 사진을 찍었던 모습이고요. 그거 외에도 제가 정말 이 스피치하는 꿈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이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스피치를 하게 됐고 여긴 중국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중국어로 이 얘기를 똑같이 중국어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리더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스피치도 하고 여기는 일본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야마자키 다쿠미 리더님 그룹에 초청을 받은 건데요. 저 안에 400명이 있었는데 400명이 다 20대입니다. 20대 이상으로는 저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바닥에 앉아있는 분도 다 20대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열정을 너무 많이 받고 온. 그래서 정말로 이건 젊은 리더님들한테 굉장히 큰 사업의 기회가 되는 거라는 걸 제가 또 한 번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던 시간이었고요. 이건 또 홍콩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던 거고 또 한국 아미에서도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고요. 아까 뭐 영상에 이런 무대가 나왔죠.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전데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한 번호를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아메에서 행사를 하는데 2만 명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2만 명이 모인 곳에서 제가 그냥 입장음악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BTS 불타오르는 애를 그냥 보내드렸더니 댄서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치 않던 제 꿈판에요. 무대 위에서 댄스 공연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요청드린 것도 아닌데 춤추라고 하셔가지고 그날 아침에 안무 짜가지고 춤춘 거예요. 그래서 저런 2만 명 앞에서 저거 춤추느라고 여기 경련이 와가지고 떨려서 스피치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기회까지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메가 왜 사람들이 밖에서 이상하다고 하는지 아세요? 치약 바꿨었는데 2만 명 앞에 무대에 세우니 얼마나 이상해요. 그죠? 근데 정말로 단순히 쇼핑몰 그 이상의 너무 멋진 기회가 이 속에 숨어있으니까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죠. 이제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요. 라이프 스타일. 이라고 하면 요즘 뭐 유튜버들도 그렇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 단어가 약간은 거북하신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돈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돈, 그거 뭐 나는 별로 욕심 없어 라는 친구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다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근데 제가 이 속에서 배운, 아메이를 하면서 배웠던 이 라이프 스타일은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삶, 그게 소득이 됐던, 나의 건강이 됐든, 나의 외모가 됐든, 조금 더 나아졌다면 그거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바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부모님에 이어서 제 자녀까지 또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요. 또 제가 이 아메이를 선택해서 정말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제가 디자인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일이라는 건요, 정해진 틀이 없어요. 우리가 뭐 패션 스타일, 무슨 스타일, 헤어 스타일 해도 다 각자 다르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죠. 인생도 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를 꼭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모든 분들이 정말로 각각 이 수단은 똑같은데요, 다 다른 결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아메의 가장 큰 매력이거든요. 저분 꿈도 답이고요. 저분이 가지신 꿈도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한 가지의 수단으로 원하는 삶을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이 아메이 사업에 정말 10년, 20년은 올인해도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또 다른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꼭 전해 듣게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긴 하지만 더 멋진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만나고 저도 더 멋진 리더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